통상적으로 용적률 200%가 넘으면 재건축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용적률 200%가 넘는 아파트에도 새로운 용도지역제가 도입이 되면서 용적률이 200%든 300%든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면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라는 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뭐 방화지구도 있을 거고요. 경관지구도 있을 거고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도제한지구도 있죠. 이런 용도지구가 재정비된다고 합니다. 재정비의 순수 한글 의미는 뭔지 아시죠? 흩어지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하나로 다시 정리정돈하는 것을 재정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는 건 뭐냐면 용도지구가 그동안 20, 30년 동안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로 재정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재정비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용도지구가 나올 건지 아니면 용도지구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그죠? 새롭게 용도지구가 몇 개 더 나올 건지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 건데 어쨌거나 용도지구 재정비를 2025년까지는 다 끝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 토지 용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은 그죠?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입니다. 땅을 깔고 있는 이 부동산 안에서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토지의 용도가 새롭게 바뀐다, 변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많이 아시잖아요.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최근에 뭐 아파트 35층까지 이상 짓게 해주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토지가 앞으로 7층 밖에 못 올리는 건데 못 올리는 토지인데 용도지구 변화에 의해서 이 토지가 20층, 30층씩 올릴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버린다면 그 토지의 가격은 엄청나게 고부가가치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안에서 변화가 일단은 발생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고요.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은 있었고요. 얼마 전에도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끝나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준비를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용도지구 재정비에 좀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찍었어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뭐다? 그죠? 부동산 백과사전이다. 이걸 분명히 다 습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중에서요. 다양한 도시 모습 여기에 도시계획 체제의 대전환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대전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시계획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신용도지역제와 스카이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도지역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용도지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용도지역 그리고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개편이 된다는 거예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개편. 이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맛보게 될 거고요. 이 변화 안에서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도시 모습과 도시계획 대전환을 통해서요. 새로운 용도지역제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도지역제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도지역제가 그동안 이제 과거의 용도지역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2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2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1800년대 용도지역을 보면 용도는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세 가지 용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러다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좀 쉼에 대한,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좀 피력되는 거죠. 그죠? 안락한 주거 공간이라든가, 그죠?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여유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지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녹지 지역이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녹지 지역이라는 용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산이면 산, 들이면 들이었는데 도시 안에 녹지라는 게 필요한 걸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가 녹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이 또 지나면 어떠냐면 한 공간 안에 녹지, 업무, 상업, 공업, 주거, 관광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에요. 이중 주거지역이면 주택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상업용 시설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재개발을 할 때. 이런 복합 용도, 그러니까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새로운 용도 지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체계가 자율성과 유연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나 소도시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도시 나름대로의 새로운 용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용도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신용도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얘기한 신용도제, 비욘드 조닝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요.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비욘드 조닝. 그러니까 신용도 지역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는데 요거를 포함한 새로운 용도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 뭐 이 용어가 입지 규제 최소지구가 될지 다른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지구에는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의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토지가 뭐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토지는 어쨌거나 유한한 거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용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 공업, 상업, 녹지를 한 군데에 몰아넣는 새로운 용도 지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24년까지 용도지역 체제를 구상을 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법제화를 추진한 다음에 2025년부터 이 비욘드 조닝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종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데요. 아파트 35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용도제가 투입이 되면서 50층, 60층, 7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가격이 오르겠죠. 또 하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용적률 200%가 넘으면 재건축이 힘들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대지 지분이 없어서 재건축이 힘든데 그런 용적률 200%가 넘는 아파트에도 새로운 용도지역제가 도입이 되면서 용적률이 200%든 300%든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면 또 역시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인지한 사람과 인지를 못한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겠죠. 그죠? 인지를 하고 있어도 내가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이건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뜻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읽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비욘드 조닝, 제가 이 비욘드 조닝과 용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저희 영상을 통해서 10번도 더 다룬 것 같아요. 오늘이 이게 뭐 처음이고 생소한 내용도 아니고요. 제가 사실상 저희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이 비욘드 조닝과 신용도 지역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고요. 이 새로운 신용도 지역제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안 된다고 했었던 지역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